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께 책을 읽는 남자 메이슨이 어린 왕자 5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그의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했다. 떠나던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 별에는 불을 뿜어내는 2개의 화산이 있는데 그는 화산들도 정성스럽게 청소했다. 이 화산들 덕분에 어린 왕자는 항상 따뜻한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데우는데 아주 편리했다. 하지만 그 별에는 잠자는 화산도 하나 있었다. 어린 왕자의 말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했다. 화산들은 청소만 잘해주면 규칙적으로 조용히 연기를 뿜어낼 뿐이다. 화산의 폭발은 마치 벽난로의 불길과 같다. 물론 지구에서는 사람이 화산에 비해 너무 작아서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산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조금은 서글픈 심정으로 바오밤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버렸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늘 하던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도 정겹게 느껴졌다.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씌워주려고 했을 때는 울음이 곧 터질 것만 같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대답 대신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꽃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린 왕자는 꽃이 자기를 원망하지 않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바람막이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꽃이 이렇듯 다정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은 그런 내 마음을 전혀 몰랐지요. 하긴 내 잘못이기도 했지만 이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 바람막이는 그냥 내버려둬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나는 사실 감기에 걸린 게 아니에요. 시원한 밤바람이 오히려 내게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요. 그래도 혹시 벌레들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2~3마리의 벌레쯤은 참고 견뎌야 해요. 나비는 정말 아름답죠. 나비가 아니면 누가 날 찾아주겠어요? 당신은 저 멀리 가버릴 테고 큰 짐승들도 조금도 겁낼 거 없어요. 나에겐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꽃은 천진스럽게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주저할 거 없어요. 떠나려고 마음먹었으면 빨리 가버려요. 꽃은 어린 왕자의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꽃은 그만큼 자존심이 강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소극성 325, 326, 327, 328, 329, 330호와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일거리도 찾아보고 지식도 넓힐 겸 그 별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붉은 옷에 하얀 단비 모피로 된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를 보자 왕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 왕들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어린 왕자는 몰랐다. 왕에겐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인 것이다. 그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마침내 누군가에게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그 별은 단비털로 된 그 호화스러운 망토로 온통 다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 서 있자니 어린 왕자는 피곤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품이 나왔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니라. 짐은 그것을 그만하라. 왕이 위엄있게 말했다. 하품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여행을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짐은 오랫동안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하품하는 모습이 짐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이다. 자, 다시 하품을 하거라. 이것은 명령이다. 왕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왕은 성급한 말로 얼버무렸다.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이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왕은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렸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니라. 왕은 늘 이렇게 말했다. 앉아도 되나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짐은 그대에게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단비 망토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올리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왕이 살고 있는 이 별은 아주 작은데 왕은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는 걸까?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대에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도록 해라. 폐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위엄있게 자기가 사는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르쳤다. 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왕은 비단 자기 별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이었다. 그럼 저 많은 별들이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다. 별들은 나의 명령에 즉각 복종한다. 짐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용서하지 않노라. 왕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린 왕자는 왕의 막강한 권력에 감탄했다.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었다. 만약 자기에게도 그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옮길 필요도 없이 해지는 풍경을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까지라도, 아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터였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떠나온 작은 별이 그리워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부탁했다. 저는 해 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왕이 말했다.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닌다든지 한편의 비극 작품을 쓰라고 한다든지 혹은 물새로 변하라고 했을 때 그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야 폐하의 잘못이지요.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니라. 권위란 첫째 합리적이어야 한다. 만약 짐이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내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 소원은 들어줄 수 없는 것인가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해 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그것을 명하겠노라. 하지만 짐의 다스리는 방법에 따라 그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그때가 언제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디 보자. 그때는 오늘 저녁 7시 40분이니 그때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보게 될 것이니라. 왕은 커다란 달력을 들춰보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해가 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못나 아쉬웠다. 게다가 점점 지루해졌다.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군요. 그러니 저는 다시 여행이나 해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떠나지 말라. 짐은 그대를 대신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머물도록 하라. 신하를 갖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다. 무슨 대신이요? 글쎄, 법무 대신이니라. 하지만 여기에는 재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거야 알 수 없지. 짐은 아직 나의 왕국을 다 돌아보지 않았다. 보다시피 짐은 너무 늙었고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걸어다니자니 너무 피곤한 일이로다. 그렇지만 저는 벌써 다 둘러봤는걸요. 어린 왕자는 허리를 굽혀 별의 저쪽을 한번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그대는 네 자신을 재판하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대가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제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곳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 살 필요는 없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밤이면 쥐소리가 들리느니라. 그때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하거라. 때로는 그 쥐를 사형에 처하라. 그렇게 되면 쥐의 생명은 그대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특사를 내려 그 쥐를 살려주도록 하라. 왜냐하면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까닭이니라. 왕이 말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겠어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안 돼,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가 다 되었으나 늙은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진 않았다.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길 바라신다면 제게 정당한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를테면 1분 안에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그때 왕이 황급히 외쳤다. 지금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그는 잔뜩 위험을 부리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어린 왕자가 찾아간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저기 나를 찬양할 사람이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찬양해 주는 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건 답례를 하기 위한 모자란다. 사람들이 내게 갈채를 보낼 때 이것을 살짝 들고 인사를 한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요? 어린 왕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손을 마주쳐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들어 올리며 점잖게 답례를 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박수를 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다시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답례를 했다. 5분 동안이나 손뼉을 친 어린 왕자는 그 놀이가 따분해졌다. 어떻게 하면 모자가 떨어지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겐 자기들을 찬양하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양하는 거니? 허영심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뭐죠?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멋있고 부자고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란다. 그렇지만 이 별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부탁한다. 나를 기쁘게 해다오. 아무튼 나를 찬양해 주려무나. 난 아저씨를 찬양해요. 그런데 그게 아저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린 왕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어깨를 쓱하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여행을 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간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에서는 잠깐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이 몹시 우울해졌다. 여기저기 늘어놓은 빈 술병과 술이 가득 찬 술병 한 무더기 앞에 말없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술꾼에게 어린 왕자가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어버리려고 그런단다.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으려고요? 어린 왕자는 술꾼이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그런단다. 술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술꾼을 도와주고 싶어서 자세히 물었다. 술을 마신다는 게 부끄럽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술꾼은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버렸다. 그는 도무지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했다.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다 일곱이면 열둘, 열둘에다 셋이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다가 일곱이면 스물둘, 스물둘에다가 여섯이면 스물여덟. 아휴, 너무 바빠서 다시 불을 붙일 시간도 없구나. 스물여섯에 다섯이면 서른하나.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로구나. 뭐가 5억이에요? 어린 왕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그 다음이 뭔지 잊어버렸군. 난 지금 굉장히 바빠.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단 말이야. 둘에다 다섯을 더하면 일곱.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한번 한 질문은 결코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제서야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54년 동안 이 별에서 살았지만 일하다가 방해를 받은 건 단 3번밖에 없다.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풍뎅이 한 마리가 어찌나 요란한 소리를 내던지 계산이 4군데나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운동 부족으로 생긴 병이었지만 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산책할 시간이 없었단다.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5억 100만이라고 했지. 뭐가 5억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이제 조용히 일하기는 다 글렀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이따금씩 하늘에 보이는 저 수백만 개의 작은 것들을 말한다. 파리 말인가요? 천만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야. 그럼 꿀별 말인가요?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에게는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난 성실한 사람이라 그럴 시간이 없지. 아저씨가 말하는 건 별이군요. 그래, 맞았어. 근데 아저씨는 5억이나 되는 별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별들은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정확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야. 이 숫자는 틀림없어. 그 많은 별들을 가지고 뭐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것들은 갖고 있는 것뿐이야. 별들을 그냥 갖고 있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만난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 그냥 다스리는 거지. 소유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아주 다른 거라고. 그럼 아저씨는 왜 많은 별을 갖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부자가 되면 뭐가 좋죠? 다른 별들을 더 살 수 있잖아. 이 아저씨도 술꾼처럼 말하고 있구나.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해야 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별들이 도대체 누구 거지? 사업가는 투덜대며 어린 왕자에게 되물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네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바로 네 것이야. 또한 네가 임자 없는 섬을 발견했다면 그것 또한 네 것이야.
네가 어떤 좋은 생각을 하든 제일 먼저 해서 특허를 얻으면 그건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별들을 갖고 있는 거란다. 나보다 먼저 별을 갖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 별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지. 별을 세고 또 세는 거야.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은 중요하고 난 성실한 사람이거든. 사업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저는요, 목도리가 있으면 그것을 목에 두르고 다녀요. 그리고 꽃이 있으면 꺾어 가지고 다니죠. 하지만 아저씨는 그 별들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 별의 숫자를 조그만 종이에 적어서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버리면 그만이야. 그게 다예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아저씨의 얘기가 꽤나 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매일매일 물을 줘요. 3개의 화산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요. 불이 꺼진 화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가는 무슨 말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버렸다. 어른들이란 예외가 없어. 모두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렇게 송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